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일드 스틸 영광을 인장시험 했을 때 이와 같이 하중 변이 선도를 인장시험을 하면 이와 같이 하중 변이 선도가 나와. 그걸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장시험을 했을 때 인장시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척킹을 해서 당기면 이 누르는 척킹하는 힘은 인장에 여기에 응력이 영향을 안 미친다. 여기만 미친다. 그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우리 하중 P로서 이렇게 당겨줄 것 같으면 단 우리 이 P는 어떻게 제로에서부터 P까지 가는 뭐라고 정하중이라고 그러지. 이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인장시험은 이 재료가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이 당기는 속도가 힘을 주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선도가 달라져. 즉 연신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가면은 그 동하중을 배우는데 동하중 중에서 뭐 임팩트 충격 하중을 배워. 충격을 배우면은 전에 내가 한번 얼핏 얘기했겠지만 이 트랙터 같은 경우 이런 트랙터가 있는데 이 트랙터가 이 가다가 굴러버렸어. 굴르면은 뭐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이 부분이 찌그러져 버린다고 그제. 찌그러질 때 이게 탁 넘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중을 받는 게 아니라 굴르면서 쿵 찌그러지면 뭐 충격 하중을 받아. 이것 때문에 설계한 얘기를 내가 얼핏 했을 거다, 그지? 그런 이유와 마찬가지로 충격 하중을 받는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받지, 그지? 순간적으로 받는 이 하중을 가는 시간에 따라서도 변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뭐 같이 충격 하중이 아닌 0에서 제로에서부터 P까지 점점 스태틱한 하중, 증가하는 이와 같은 스태틱한 하중이 가해진다.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 실험실에 가서 실험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거라고. 그건 인장시험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해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거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의 표점 거리를 잡는다 그랬다, 그제? 그 표점 거리를 편의상 우리는 L0라고 하자. 이 L0는 우리 KS 규격이나 ASTM 규격에 의할 것 같으면 표준 시편이 정해져 있어. 대략 대부분의 표준 시편은 50mm로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직경에 따라서 표준 시편이 달라지는데 물론 25mm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꼭 이와 같이 원형봉만 인장시험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판재 자체를, 띠판을 인장시험을 할 수도 있다. 인장시험을 했어도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판재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기계 재료 시간에 고로에서 나온 쇳물을 그 다음 그 나오는 건 주철이지, 그제? 그 주철을 재광, 재련을 한다고. 재광을 하면은 이게 철에서 뭐로 바뀐다? 강으로 바뀐다고, 그지? 강으로 바뀔 때 그 나오는 형태가 슬래브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2층 양옥 슬래브 집이다. 슬래브는 얼마만큼 두께를 갖고 넓이를 갖는 것을 슬래브라 그러지, 그지? 혹은 블루머 형태로 큰 이런 덩어리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둥근 봉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걸 어떤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슬래브 형태로 나온 것은 압연을 해서 판재로 만들고, 그지? 블룸 형태로 나온 것은 그 압연 형태를 양쪽에서 압연을 하고 위에서 압연 롤이 가해서 나오면 우리 저 바깥에서 보는 H빔이라는 그런 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봉제가 있다. 그럼 이 롤 압연도 봉제 압연도 있고 압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봉으로 뽑아서 와이어 형태로 선재로 뽑아낼 수도 있어.
이런 가공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공법에서 이와 같이 봉제로 된 것도 있고 선제로 된 것도 있고 판제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판제로 된 건 판제 자체 인장시험을 해야 되고 봉제로 된 것은 봉제로 가지고 인장시험을 해야 돼. 그제? 이런 형태가 그래서 꼭 이런 봉제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장시험을 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서 한 점을 이 직선으로 전하는 이 점을 잡아서 A점을 우리는 proportional limit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것이 뭐 우리는 비례 한도였다. 그제? 즉 이 비례 한도라는 것은 응력 하중과 힘이 비례관계를 간다. 이 하중과 힘이 비례관계를 갖는데 이것을 우리는 초기 단면적 A0가 나눠주고 이거 초기 길이를 L0가 나눠주면은 이게 오리지널 단면적을 나눠줬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그마라 그러고 이것을 입실론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제? 이렇게 됐을 때 이 A는 우리는 늘어난 훅스로에 의해서 늘어난 길이 델타는 이게 이제 잡아당기면 늘어날 거야. 그제? 늘어난 길이 델타는 어떻게 된다고? 하중의 크기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또 뭐에?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니까 이것을 L을 넘기고 이렇게 하니까 시그마는 E의 입실론이라는 이와 같은 관계. 이거는 따지면 Y = AX의 그래프 아니가, 그제? AX의 형태 아니가. 즉, Y = AX의 그래프 어떻게 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제? 즉, 시그마가 입실론의 관계가 이와 같이 선형적으로 변하더라. 어디까지? 그걸 뭐, 비례관계라 그러지, 그제? 그래서 비례한도라. 여기는 뭐, 시그마하고 입실론의 관계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입실론의 좌표고 여기가 시그마의 좌표니까 이 기울기가 뭐가 돼 있어? 영수 모듈러스 E가 비례한도의 기울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수 모듈러스 E는 이 재료의 가공이라든지 열 처리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스틸인 경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던 경우 2.1 곱하기 영광인 경우 2.1 곱하기 10의 6승 킬로그램 포스 퍼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의 항상 그 부분의 값을 갖는다고. 물론 완전히 스틸이라서 다 같은 건 아니야. 스틸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 그래서 이걸 따지보면 우리는 뭐 종탄성에서 뭐 하기면 선형적으로 변하거든. 그제? 우리는 탄성 상태는 하중을 가했다가 적을 하면은 원 상태로 돌아가. 그제? 그 다음 우리 B점, 이 B점을 얘기해서 우리는 elastic limit라 그랬다. 그때 뭐라고? 탄성 한계라 그랬다. 그죠? 여기까지는 탄성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례한도하고 탄성한도 구별이 거의 안 가. 거의 못해. 어디가 비례한도인지 어디가 탄성한도인지 실질적으로 구별이 거의 안 돼. 근데 일반적으로 비례한도가 탄성한도가 비례한도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 그 다음 C점, D점. C점을 upper yield point, D점을 lower yield point라 그랬거든. 그제?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것을 해서 우리는 항복점이다. 이 그래프에서 항복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 재료는 항복 강도가 얼마고 인장 강도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구조물에 외력이 가해져서 안에 생기는 거 뭐가? 응력이 생겨요. 그죠? 그게 그 응력이 이 항복 강도에 도달했다? 그럼 그게 항복 응력이 되는 거야. 그죠? 구조물의 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단위 면적당 내력을 얘기해서 응력이라 했으니까 외력이 작용해서 이 구조물의 외력이 작용해서 그 외력에 의한 응력이 내력이 항복 강도에 도달했다? 그럼 그게 항복 응력이야. 그제? 근데 이 오리지널 이 재료는 이만큼의 항복 강도를 가지고 나는 이만큼 버틸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강도를 갖는 거야. 그제?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돈을 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하자. 그 다음, 우리 이와 같이 이 현상은
이것은 내가 철사를 구부렸다, 우리 공작 시간에 철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구부릴수록 펼수록 딱딱해져, 그제? 딱딱해지면서 나중에 뚝 부지러져. 처음에는 구부지던 게 나중에는 뚝 부지러진다고. 뭐 때문에? 워크 하드닝이라 그랬거든, 그제? 뭐라고? 가공 경화 혹은 스트레인 하드닝이라 그래. 변형 경화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점에 도달하면 이 점을 뭐 ultimate strength 혹은 tensile strength, 극한 강도 혹은 인장 강도라 그래. 재료가 제대로 버틸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 F점에 오면은 프랙처가 나타나, 그지? 끊어져. 프랙처 포인트. 파단점이야, 그지? 그런데 이 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재료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쭉 늘어나서 이게 이 단면적이 쭉 이리 늘어나다가 이 오면은 뭐 이제 한 부분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런 뭐가 생긴다 해서 넥이 생긴다 했지. 뭐 목하고 얼굴보다 목은 분명히 들어가 있어, 그제? 그러니까 이 단면적이 어떻게 줄어져, 그제? 그리고 늘어나니까 어쨌건 이 단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제? 근데 우리는 응력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초기 단면적 A0가 나눠줬어.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응력이야, 그지? 근데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줬으니까 이게 실제 이와 같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이 그래프가 1이 안 가고 1이 될 거야, 그지? 그렇지 않겠어? 하중은 그렇지만 단면적이 점점 줄어드니까 길이가 늘어나면서 이 그래프가 어느 순간 가면 이렇게 올라가 버릴 거란 말이야. 왜? 직경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리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면 이때의 이 단면적, 여기 이제 순간적으로 변하는 단면적은 우리는 A라 하자고. 원래 이것이 갖고 있던 이것의 단면적, 이거는 A0라고 하자고. 그때 우리 여기서 저 시그마라는 것은 A0분의 P였거든, 그지? 이건 뭐라? 우리는 이것을 얘기해서 공칭 응력이다. 노미널 스트레스라. 최초의 단면적으로 나눠줬다고. 이게 아니고 이것을 그때의 단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어찌되겠어? 이것은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응력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진응력이다. True Stress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변형률도 우리는 최초의 길이로 갖고 나눠줬거든. 근데 원래의 길이를 가지고 L0라고 했고, 늘어난 후의 길이 마이너스 원래의 길이, 최초의 단면적으로 나눠줬어. 근데 이거 이후에 이 다음 또 늘어날 때 그 다음 길이는 다를 거라고, 그제? 그 순간순간 늘어나는 게 달라지거든. 그럼 이걸로 그대로 나눠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제? 이것을 뭐 공칭 변형률, 즉 왜 노미널 스트레인 혹은 공학적 변형률이라고 그래. 공학적 변형률,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이제 이 트루 스트레인은 이렇게 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식을 유도를 하겠지만 ln에 L0분의 L과 같이 돼.
L0분의 L. 달라져, 이제. 이것을 우리는 true 진 변형률 혹은 대수 변형률. 왜? 로그를 취했지. 자연 로그, 그제? 그 대수 변형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 true strain 혹은 natural 자연 변형률, 대수 변형률, logarithmic strain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알아봐야 안 되겠나, 그제? 그래서 우리 원래 진응력은 진응력 시그마 t는 a분의 p라고, 그제? 그런데 이것이 당겨지고 혹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이것의 최적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고. 최적이 변하지 않는다. 원래의 단면적에 대해서 길이를 곱한 것은 뭐 후의 단면적에 대해서 길이를 곱한 것이 같아지면은 볼륨이 일정하게 되는 거야, 그제? 단면적의 길이를 곱하면은 최적 아니가, 그제? 그러면 이걸 뭐 볼륨 콘스탄시란 말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A0, L0분의 PL 이렇게 되지 않나, 그제? 아, P 이렇게 안 되나, 그제? 그렇지, 그제? 맞지? 아, PL. L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제? 왜? A는 L0분의 A0, L0니까 이리 되지, 그제?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한번 보자고. 이게 뭐라고? 공학적 공칭응력. 저기서 얘기했던 시그마고, 그제? L0분의 L. L은 어떻게 된다고? L0의 1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되나? 늘어난 후의 길이는 입실론은 어떻게 되더라고? L분의 L0 마이너스 L. L0분의. 그치? 그럼 L은 L0의 1 플러스 입실론 1이 되겠나? 되지?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가 나와. 그러면 뭐 시그마에 1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관계가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공학적 공칭응력하고 진응력하고 사이에는 이와 같은 관계가 나와.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비교를 해보면, 자, 1분의 시그마 t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넘기면은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시그마 t는 1분의 시그마하고 같아지나? 비례관계로, 그제? 그렇잖아. 우리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은 대부분의 재료는 이와 같이 인장시험을 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아그램을 그리면은 저런 상항복점, 하항복점 이렇게 안 나타나. 어떻게 된다고? 이와 같이 연성 재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치성 재료는 이리 돼버리고, 이리도 안 돼. 거의 딱 올라가서 탁 끊어져 버리고, 완전히 무른 재료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가. 그래서 이것들에서 뭐 우리는 항복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제? 그리고 이것은 시그마에 대한 입실론의 그래프지 시그마 t가 아니라 말이야, 그제? 진응력 그래프가 아니야. 진응력 그래프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제? 그러면은 우리 아까도 요 기울기를 뭐라 그랬어? 기울기를 영스 모듈러스라 그랬거든, 그제? 그래서 이런 형태라는 우리는 이 변형률의 단위는 뭐더라고?
없어, 그지? 무차원이야. 그래서 주로 뭐로 나타낸다고?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건데 0.2% 되는 위치에서 이거하고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꺼서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항복 강도로, 항복점으로 잡는다고. 이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 옵셋 항복 강도 혹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고? 내력이라 그래. 내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재료는 저와 같이 항복점을, 항복 강도를 찾아내려면은 그냥 바로 뭐 찾아내니 저렇게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찾아내.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실제 이 관계에서 여기서 시그마 t가 어떤지 그 그래프를 못 그려.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좀 이따가 이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공을 했어. 예를 들어서 단조라고 들어봤지, 그제? 단조. 어떻게? 쉽게 말해서 대쟁쟁이야, 대장쟁이, 그제? 두드려가지고 압축력을 가해가지고 어떤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내. 기계 재료 시간에도 아마 나왔을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 오픈 다이 포징이 있고 크로스 다이 포징이 있어. 이제 밀폐 단조하고 자유 단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금형 속에 이런 소재를 넣어서 프레스를 갖고 꾹 눌러가지고 여기에 이걸 이렇게 딱 채웠어. 이렇게 채우면 만약에 이 재료 이렇게 딱 누르면 압축 응력이 가해질 거 아니야, 그제? 이 압축 응력이 이 항복 강도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돼, 안 돼? 안 돼, 안 퍼져. 설령 압축 응력이 항복 강도보다 작다. 어떻게? 탄성한도보다 작다. 이거 하중 제거하면 도로 원상태로 탁 돌아버릴 거야. 스프링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스프링 원상태로 딱 돌아버려. 이 재료 자체를 하나의 스프링이라고 보자, 이거. 스프링이 탄성 한계보다 작은 응력을 가해끔 했다. 넣으면 어찌 돼? 원상태로 돌아버리지, 그제? 스프링도 우리 잡아당겼다가 넣으면 원상태로 돌아가, 그제? 근데 이거 세게 잡아당겨 버렸다. 안 돌아가. 뭐가 돼? 영구 변형이 남아, 그제? 영구 변형이 남아야 어떤 제품을 단조를 해서 만들 거 아니냐 말이야. 탄성 변형만 갖고는 못 만들어, 그제? 그러면은 이런 놈은 이제 보통 보면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노크아웃 핀을 만들어놔. 노크아웃 핀을 만들어놔갖고 구멍을 딱 놨다가 노크아웃 핀이 여기 딱 받쳐져 있다가 딱 하고 나서 여기서 톡 쳐면은 쏙 빠져나와. 빼낼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않으면, 그제? 그 노크아웃 핀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재료가 소성 변형을 했으니까 항복점을 넘었으니까 이만큼의 변형률로 변형이 됐어. 변형이 돼서 이 변형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는 뭐 이거 기준으로 가는 것은 뭐 탄성 기준이야, 그제? 이만큼 변형률로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만큼 변형했다가 변형률로 했다가 하중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가. 탄성한 게 이내니까, 그제? 그럼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거하고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꺼 볼 것 같으면은 이만큼의 뭐 영구 변형이 남고 이만큼의 탄성 변형이 남다. 거꾸로 아니다. 얘네들 혹시 거꾸로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맞다. 탄성 변형. 이봐, 같은 기울기야, 그지? 그렇지? 그렇잖아. 기울기가 같아. 그럼 이만큼 변형이 돼서 이만큼 넣은 거거든, 그지? 이만큼은 돌아가. 이것을 얘기해서 우리는
탄성 회복이라 그래. 일래스틱 스프링백이라. 이런 탄성 회복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이 단조한 놈을 단조를 해가지고 톡 쳐내. 쳐내고 나서 우리 손으로 집어넣어봐. 절대로 안 들어가.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 근데 프레스에서 넣으면 그대로 들어가. 하중을, 큰 하중을 가면 그대로 들어가. 왜? 요 형태대로 그대로 하중을 가면 일래스틱, 이 변형된 거에 대한 일래스틱 리미트만큼 하고 나면 그대로 들어가.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가면서 뭐가 됐어? 가공 경화가 됐어. 그만큼 이제 이 재료가 갖고 있는 강도보다 이 재료가 갖고 있는 강도가 커져 버렸어. 왜? 가공 경화가 됐어. 그제? 그래서 우리가 철사를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처음에는 쉽게 구부러지는데 나중에는 뭐 힘을 줘야 구부러져. 그제? 그만큼 어떻게 됐다고 강도가 어떻게 증가해 버렸다고. 그제? 가공 경화가 돼 가지고. 그제? 이것도 마찬가지라. 눌렀다가 빼냈어. 누르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가공 경화가 돼. 그제? 쳐내면은 여기가 원래 지가 갖고 있던 성질보다 훨씬 강한 성질의 재질로 돼.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 딱 생각할 게 뭘 생각했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잖아. 그걸 단조로 갖고 그 형태를 만들어 놨다. 원소재보다 강한, 같은 볼륨을 갖고 있으면서도 원소재보다 강한 부품으로 나오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 단조를 자동차 부품에 이 부품으로 만들 때 주조를 하고 이래 하면 단조해서 소성 가공으로 만드는 게 한 70~80%가 돼. 그래 해야 뭐 우리 판재도 자동차 이 후드 있잖아. 이거 뭐 본닛이라 그러지. 그제? 그것도 판재 그대로 갖고는 못 써. 다 보면 안에 부품들이 다 붙어 있어. 그리고 어떤 부품도 그냥 그거 갖고 와서 깎아 갖고 만들어. 이제 우리가 절삭을 해서 선반이나 이게 바이트로 깎는 것은 뭐 나중에 나오면 이제 파이버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그 파이버 플로우가 잘라져. 소성 변형을 시키면 파이버 플로우가 잘라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 파이버가 금속 이 섬유상 조직, 금속 섬유 이 파이버 플로우가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는 것만큼 강할 거 아니야. 그제?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뭐 또 생산성도 비교가 안 되게 빨라. 절삭으로 쭉 깎는 것보다, 그 모양을 깎아내는 것보다 단조를 한 방에 깡 찍어내버린다고. 뭐 몇 번 찍어내도 한 프레스에서 몇 번 두드리면 나와버린다고. 금형 바꿔가면서. 얼마나 생산성도 높아. 그지? 그래서 뭐 우리는 단조를 해서 주로 이런 부품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 플라스틱이니까 사출을 했겠지만은 금속 제품이 없는 이런 것도 있잖아. 요거 하나도 있잖아. 다 단조로 만든 거라고. 소성 가공으로 만들었대. 이런 거 하나도. 판재를 가지고 소성 가공 만들고, 여기는 보니까 이거 갖다 붙인 건데, 요거는 소성 가공으로 이 형태를 딥드로잉으로 뽑아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뽑아낸다고. 어쨌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가공 경화가 된다고. 그지? 그래서 뭐 가공 경화가 되는데 또 뭐냐면 이거 딱 꺼내는 순간 원 상태, 지가 갖고 있던 이 성질은 그대로 회복을 해버려. 그러면 이 사이즈보다 커져 버리니까 다시 넣으려면 안 들어가는 거지. 그제?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거 입실론 P를 영구 변형률 혹은 소성 변형률이 되고, 입실론 E는 뭐 탄성 변형률 혹은 나중에 이게 일래스틱 스프링백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와 같은 재질도 마찬가지겠지. 그제? 얼마만큼 변형을 시켰다고. 이만큼 변형을 시키면은 여기에
이거하고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입실론 탄성 회복량이 되고 이만큼이 뭐 소성 변형량으로 남게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제품이 생산이 돼.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밀도를 맞추려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 정밀도 자체가 이것 때문에. 우리 그 주조를 배울 때, 기계 재료 배울 때 주조를 해서 그 주조 제품을 그대로 쓰려면 있잖아. 주조하고 나면 어떻게 해? 금속은 열을 받으면은 금속 서로 입자 간의 결합력이 어떻게 해? 인력이 약해져, 그제? 열을 받으면은 금속이 어떻게 돼? 부피가 늘어나 팽창을 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선팽창이라 그랬어, 그제? 그래서 그 선팽창 계수를 알파를 줬을 때 원래 길이 L이 얼마? 원래 온도 T0에서 T만큼 차이만큼 해서 이게 늘어난 길이가 되더나? 선팽창 계수가 들어갔으니까, 그제? 이렇게 되든 늘어나. 그러면 우리 주조를 해서 여기에 주조를 해서 부었다고. 부은 걸 식히면은 늘어났더니 식히니까 속 빠져. 이거는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 그렇지? 왜? 선팽창 됐던 게 줄어들었을 거 아니가. 그렇잖아, 그지? 근데 온도가 내려가는데 부피가 늘어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물이 있어, 그지?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돼버리면 부피가 늘어나. 다른 거는 금속은 녹였다가 그게 응고가 일어나는 그건 알지? 주조에서 몰튼 메탈 용융금속을 있으면 처음에 뭐가 생겨? 엠브리오가 생겨, 그제? 엠브리오가 뭐다? 씨눈이 생긴다고, 그제? 그 씨눈 주위에 쫙 다른 씨눈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뭉쳐져. 그래서 뭐가 된다고? 응고가 있는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일어나. 그래서 뭐 하다가 등방성을 오는 거야, 그제? 맞지? 그렇게 되듯이. 그래 되는데 어쨌건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 예를 들어서 금형으로 주조를 했다. 금형 주조하는 게 주로 뭐다? 다이캐스팅이지, 그제? 들어봤지? 다이캐스팅이라고? 다이 속에서 캐스팅은 주조하는 거야. 다이 속에서 캐스팅 해낸다. 그래서 뭐 주로 그 멜팅 포인트가 낮은 금속, 알루미늄 같은 거 다이캐스팅 해가지고 우리 카메라 보디 같은 거 알루미늄 돼 있지. 그 다이캐스팅으로 만들어내. 또 그 우리 역이나 백화점에 가면 뭐가 있어? 혹은 마트 같은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나 이거 있지, 그제? 그 에스컬레이터 보드들 보면 줄이 쭉쭉 이렇게 돼 있는 보드들이 쭉 있어, 그제? 그거 뭐로 만들어? 다 다이캐스팅으로 만들어. 압을 넣어가지고 금형소에 넣어가지고 굳혀 끄집어낸다고. 그러게 되면은 그 끄집어낸 것은 부피가 줄어들어, 그제? 왜? 선팽창 됐다가 줄어들 거니까, 그제? 어쨌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 단조를 했다가 끄집어내면은 오히려 일렉트릭 스프링 빼기에서 부피가 팍 어느 정도 쭉 늘어난다고. 이것은 우리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하고 갈까? 그러면은 이 응력 변형률 성도 시그마 입실론 그래프에서 시그마 T 진응력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가, 그제? 왜? 이제 소성 변형이 되면서 이놈들이 여기 가면서 뭐 단면적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제? 원래보다 줄어들 거 아니야. 길이가 늘어났으니까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줄어들 거 아니야. 줄어들면서 이렇게 바뀌어. 이 그래프를 어떻게 찾을 거냐? 바로 여기 있더라, 그제? 여기. 자, 원래 응력 변형률 선도 시그마 입실론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 있는 거, 이게 흰 걸로 그릴까? 이런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있는데, 여기서 시그마 T 지능력 입실론은 그대로 두자. 이 선도를 한번 찾아보자고. 어떻게 된다고? 자, 어떤 위치에 이게 시그마야, 그제? 그렇지? 시그마잖아. 그 시그마인데 그때 이 변형률이 이때의 입실론 값이야, 그제?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1 되는 점을 한번 잡아보자고. 1. 1에 1대 시그마야, 그제? 1 플러스 입실론 대 시그마 T는 어떻게 되겠다고? 비례 관계를 갖더라고, 이렇게, 그제? 왜? 1대 시그마는 1 플러스 입실론 대 시그마 T야, 그제? 맞아? 이 위치에서 시그마 T는 이 값을 갖더라, 이거야. 되나? 그러면 그 다음 이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고. 이 위치에서 1대 시그마는 이거 아니야, 그제? 1대 시그마 아니야, 그제? 1 플러스 입실론 대 시그마 T. 요즘 되겠나? 맞아? 이것들을 쭉 연결시켜서 가면은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제? 되나? 이게 이제 노란 걸 해야 되네. 뭐 좀 모양을 조금 이상해졌지만은 이런 그래프가 되어갈 거라고. 이게 시그마 T 입실론의 그래프야. 지능력 공칭 변형률의 관계 그래프로 나온단 말이야. A0, L0는 어떻게 된다고? AL로 해서 볼륨 콘스탄시라 그랬거든, 그제? 최적 일정이다 하자. 실은 이 소성 가공을 해보면은, 소성 변형을 시켜보면은 거의 최적은 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그래서 뭐 우리는 볼륨 콘스탄시로 잡는다고. 이거 있는데 금방 우리 어떤 하중 P가 가해지면 그게 시그마 T의 A가 돼, 여기서, 그제? 그러면은 우리 이걸 미분을 한번 해봐. DP는 시그마 T DA A D 시그마 T 이리 되나? 근데 어떤 값으로 딱 끝나, 이거, 그냥 그 점에서, 그제? 그럼 P라는 값이 정해져 버려, 그제? 이거의 함수지만, 그제? 이거는 뭐야? 최대의, 그까지 딱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그러면 그 값이 정해지는 값, 상수 값을 미분하면 뭐가 돼? 제로가 되나? 그러면은 A분의 DA는 마이너스 시그마 T분의 D 시그마 T 이렇게 되나? 될 거야, 그제?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해봐. A0 정해져 있는 값, L0 정해져 있는 값이 상수 값이지, 그제? 변하는 값들이야, 그제? ADL 플러스 LDA는 역시 제로가 되나? 마이너스 A분의 DA는 L분의 DL 이렇게 되나, 그제? L분의 DL 어떤 그 순간에 이런 L0가 아니야, 그제? 얼마 늘어난 순간에서 그 다음 늘어난, 이거는 우리가 증분이 아니고 그 다음 그만큼 미분이 아니고 증분이야. 변이를 그만큼 증가시켰을 때, DL만큼 증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값이야. 이게 뭐가 돼? 따지보니까 입실론 D, 입실론 T가 안 되겠나, 그제? 그 순간순간의 변형률이니까, 그제? 그러면 D, 입실론 T를 적분을 해버리면은 뭐가 돼? 입실론 T가 되겠지, 그제? 이것은 인테그랄 L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L0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L까지 변해, 그제?
그러면 이거 뭐 된다? ln L0분의 L과 같이 되나? 그러면은 L0는 뭐더라고? 1 플러스 L은 뭐냐면 L0에 1 플러스 입실론 이거 되더나? 맞아? 그러면 이거 L0 뭐 ln에 1 플러스 입실론과 같이 된다. 그럼 여기서 입실론하고 입실론 t의 관계는 이건 뭐야? 자연 대수 로그 L 로그 2에 이거다, 그지? 그러면 우리를 편의상 2에 몇 승 쓰지 말고 익스포넨셜이라고 쓰자. 그 입실론 t 마이너스 1과 같은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수 변형률하고 진 변형률하고는 이런 관계가 나오더라는 거야. 재료가 파단될 때까지 연신율을 우리는 입실론 F다. 이 입실론 F를 얘기해서 우리는 연신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즉, 엘롱게이션이다. 단, 이 엘롱게이션인데, 그냥 엘롱게이션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길이를 엘롱게이션이라 그래. 근데 이거, percentage of elongation, 연신율이라 그래. 그리고, 파단될 때 이 네크가 형성돼서, 넥이 이렇게 형성돼갖고, 이게 뭐, 커브 앤드 콘으로 이렇게 빠졌어. 이것의 단면적, 그것을 AF라고 하자고. 단면이 원래 A0에서 AF만큼 단면이 어떻게 줄어들었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reduction of error R이라 해서 A0분의 A0 마이너스 AF 곱하기 100%를 해서 이거 단면 수축률 혹은 단면 감소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저와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많이 늘어나는 게 있고 적게 늘어나는 게 있더라고, 그제?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건 뭐 우리 연성 재료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제? 주로 무슨 계열? FCC 계열이야, 그제? 연성 재료가 있고 적게 늘어나는 재료를 우리는 안 늘어나는 재료, 바로 깨지는 재료, 주로 BCC 계열이야, 그제? 그러면은 우리는 저런 인장 시험을 할 때 이것도 뭐 표준 시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표준 시편은 대충 몇 미리 한다 해서 대부분 50mm 시편을 한다고. KS 규격에 25mm짜리도 있어. 그래서 표준 시편 50mm 가지고 당겨서 구조용 강 같은 경우에는 스틸은 대강 스틸의 연신율이 입실론이 대강 25에서 한 30% 정도 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에 따라서 입실론이 1에서 45%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굉장히 알루미늄도 브리틀한 게 있어. 그래서 알루미늄에 따라서 달라. 알루미늄에 대해서 무조건 쭉쭉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치성 재료는 뭐가 나타난다 해서 떨어지면은 어저께도 얘기했지, 지난 시간도 몇 개 클리베이지가 나타나서 뚝 끊어져 버린다고. 혹은 사용 응력이다. 그래서 구조물에 응력이 가해질 때 이 응력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그것은 우리 연성 재질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사용 응력을 우리 시그마 AL이라 하면은 그 기준을 뭐로 잡느냐, 항복 강도를 잡아. 항복 강도를 세이프티 팩터 N으로 나누죠. 그리고 취성 재료인 경우에는 ultimate strength 혹은
얼티메이트 스트렝스 인장 강도 혹은 극한 강도를 왜? 취성 재료는 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복점 이거보다 뭐 찾지도 못해 그제? 그래서 이걸로 잡는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경 같은 경우 잡아당기면은 인장에는 약해. 강도 어느가 딱 올라가서 그냥 탁 끊어져 버려.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 N을 세이프티 팩터 안전 계수 혹은 안전율이라 그래요. 보통 N이 1보다는 커. 1에서 한 요즘 설계 한 2 사이. 우리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율이 크면 클수록 있잖아. 재료는 어떻게 돼? 두꺼워져, 그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응력 변응률 선도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은 뭐냐면은 공칭 응력, 공칭 변응률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이걸 얘기한다. 진응력을 안 나타내고 진응력은 해석을 할 때 나오는 거고 설계할 때는 실제 설계할 때는 이 공칭 응력 갖고 설계해도 큰 문제가 안 돼. 어쨌건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항복 강도를 어떻게 잡는다? 이거 기울기하고 같은 기울기로 0.2% 위치에서 잡아서 이거를 항복 강도로 잡는데 왜 0.2%로 잡느냐? 옵셋 내력을. 우리 이까지 응력이 하중이 가해지면은 그제? 이 응력이 가해지면 이만큼 뭐 일레스틱 스프링백을 하고 0.2%의 영구 변형을 남는 상태. 0.2% 영구. 1%가 아니고 2%가 아니고 0.2%의 영구 변형. 아주 그냥 병아리 눈금만큼의 영구 변형을 갖는 그 상태를 항복 강도로 잡는다는 거예요. 늘은 하면은 영구 변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이프티 팩터가 2다. 2로가 나누면 이거 반환이가 그제? 요만큼의 응력이 그 구조물에 가해진다. 안전하지 그제? 훨씬 안전하잖아 그제? 근데 많게는 4까지도 잡아. 심하면은. 근데 이 안전율이 크면 클수록 뭐 비경제적이야 그제? 왜?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무거워지고 세이프티 팩터 N이 크면은 있잖아. 물체가 커져. 커진 만큼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도 낮아져. 그렇잖아. 이게 움직이려면 기계는 움직여야 되잖아. 그제? 효율도 낮아져. 근데 이게 작으면은 불안정해. 너무 작으면은. 왜? 언제 휘가 언제 부러져 버릴지 몰라. 그래서 어느 적당한 값을 선정을 해야 돼.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에서 2 요 근방을 주고 지금 이와 같은 구조물을 뭐라 그러지? 트러스라 그런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트러스를 풀 때는 뭐 있더라? 결합법하고 역전법이 있었다, 그제? 그래서 트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풀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책에 보면 여기 요 밑에 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빠졌어. 그 미지수에 대해서
미지수가 모르는 거는 항상 뭐로 잡아? 양으로 잡는다. 그래서 뭐 우리 여기 생각할 때 여기 RA, A점에 Y 방향의 반력이 있을 거고 이 작용력에 의해서 잡아 당겨봐.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제 Y 방향 반력이 있을 거지 그제. 여기서 이거는 고정돼 있어 여기가. 안 당겨가려고 뭐 RA, X 방향의 반력이 있을 거야 그제. 정력학에서도 배웠을 거지. 그 다음 B점은 이와 같이 슬라이딩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슬라이딩이 되게 돼 있으니까 당기면은 이 방향으로 끌려는 와. 끌려는 오는데 뭐 Y 방향은 밑에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가 그제. 그럼 뭐 여기 RBY라는 반력이 나올 거야 그제. 그래서 이와 같은 미지수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어 그제. 이 3개에 대해서 우리는 평형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고. 첫째, X방향의 힘. 서메이션 P의 X는 어쨌건 합은 제로야. 그제? 그래 평형을 이루지. 그럼 RAX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제? 그 다음 뭐, X방향 힘 P가 플러스 6000, 그냥 P라고 하자. P. 그 외에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어. 그러면 RAX는 뭐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6000kg 포스가 나온다 그제. 그 다음 서메이션 PY 이꼴 제로. Y 이꼴 제로. Y 방향 이거 두 개야 그제. RAY 플러스 RBY는 제로니까 RAY는 마이너스 RBY가 된다. 근데 이 몰라 그제. 미지수는 몇 개? 하나, 둘, 세 개인데 방정식 2개 세웠지. 그 다음 뭐 모멘트의 합제로 어떤 A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제로 되지? 그러면 A점 모멘트 합. 왜 A점의 모멘트? B점의 모멘트 합을 해도 되고 어느 점을 해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A점을 하겠냐? A점에 해놓으면 이거 2개 모멘트 반력 생각 안 해도 돼. 곱하기 제로니까 그제. 거리가 제로니까. 그렇지? 그러면 뭐 첫째 반시계 카운트 클록와이스가 플러스야 그제. 모멘트는 그제? 플러스. 맞지? 네. 그러면 첫째 RBY 곱하기 4m 그제. 되나? 플러스 양의 방향. 그 다음 마이너스 1.5 곱하기 P 6000. 그 외에 작용하는 모멘트 없어. 그럼 RBY는 어떻게 된다? 4분의 P 6000 곱하기 1.5 하니까 이거 얼마 되더라? 3750이던가? 맞나? 우리 책에 답 나와 있지? 그러면은 RAY는 뭐 마이너스 3751 되겠나? 그럼 ABC 여기서 이제 반력들은 다 구했어. 뭐 RAX 플러스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어떻게더라? 마이너스 6000이 되고, 그치? RAY 플러스로 잡았는데 얼마? 마이너스더라고, 그치? 얼마? 3750으로 1이 가고. 그 다음, RBY는 뭐, 여기 3751이 되더라고, 그치? 이와 같이 반력들은 다 구해서. 여기서 근데 뭘 구하라 했느냐 하면은, 이 재료가 연강일 때, 지워 되겠지? 그거의 인장 강도를 했는데, 항복 강도를 했지, 아마? 항복 강도를 시그마 Y 이꼴 4000 kg 포스 퍼 스퀘어 센티미터로 할 때, 세이프티 팩터 N을 2로 줄 때, AC 부재하고 AD 부재의 단면적 A는 AC하고 AD는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이유다 말이에요. 하중이 일이 걸릴 때 이 구조물이 안전하게 지탱하려면 이 단면적들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뭘 해? 이 격전법, 그제? 여기를 잘라. 자르면은 뭐 여기 SAC 되나? 여기 SAD 이렇게 되겠네, 그제? 그럼 그것을 이 점에서 여기 RAX 이꼴 마이너스 6000이었다. RAY는 마이너스 3750이었고, 여기 SAC, SAD가 이렇게 작용하고, 이 점에서 뭐, 또 평형방정식을 세워야 된다. 그제? 되나? 평형방정식, 여기 보니까 1.5. 이거 1.5지, 그제? 요게 2. 3대 4대 5야, 그제? 맞나? 맞지? 서메이션 P의 X 이꼴 0. RAX 마이너스 6000. 됐지? 플러스 AC 코사인 이거 세타. 맞나? 또 뭐? 플러스 SAD 이꼴 0. 됐지? 서메이션 PY 이꼴 0. 여기서 마이너스 3750 플러스로 SAC 사인 세타. 그 외에 없다, 그제?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3 되나? 맞지? 코사인 세타 뭐 5분의 4 되나? 3대 4대 5 아니가? 그러면은 SAC는 3 곱해주니까 이게 얼마더라? 2250이던가? 맞나? 뭐 계산을 할 테니까. 맞지? 아니다. 거꾸로 했구나. 이게 2250이었고 3750이 아니고 이게 2250이고 이거 2250이고 이게 SAC가 2250에 이게 3750으로 나오고 SAD는 아마 3000인가 나올 거야. 그렇지. 내가 숫자는 다 못 외워가지고 또 그것도 다 못 외웠다고 그러지 마라. 맞지? 3000. 자, 1이 나왔으니까 이제 저거 설계해야 될 거 아니가, 그제? 단면적. 응력이 얼마라고? 인장일 때 응력, 사용 응력이 시그마 AL은 4000 나누기 2 되나? 이거는 뭐? 자, AAC 단면적분의 뭐하고 같아? AC의 3750 하니까 이게 아마 여기서 AAC는 한 1.9 스퀘어 센티미터 좀 나오던가? 맞나? 그랬을 거야.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즉 2000은 AAD분의 뭐 여기 3000이지. 그러니까 AAD는 뭐 1.5 스퀘어 센티미터 나와. AD의 단면적은 이걸 하면 되고 AC의 단면적은 이걸 하면 돼. 됐지? 그러면 이 구조물은 안전하게 버틸 수 있을 거다.